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거기 이제 아울렛 매장을 보면 다양한 물건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가격 면에서도 좀 저렴하고. 한 곳에서 쇼핑하기 편하고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어서 저는 찬성해요. 찬성입니다. 이렇게 낙후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현지 인력 채용이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대죠. 들어와서 고용 창출이나 이런 건 말뿐이고 결론적으로는 알바 인력 정도만 쓰고 여기서 번 돈은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보니까 안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돈이 밖으로 나가니까 그렇지. 대기업은 본사가 여기 없잖아요. 그럼 본사로 돈이 가는 거고. 지금도 많이 힘드시다고도 많이 하는데 지역 상권에서 많이 불리할 것 같아요. 전주가 물류의 중심지라고 해서 그동안도 아울렛들이 많이 생겼다가 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새로운 아울렛을 만든다고 해서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렛이 생기면 그 주변 상권들이 붕괴될 수도 있고 반대예요. 네. 페트로전북 도민 속으로 오늘은 아울렛 대형 할인 매장 입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과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견으로 나뉘죠. 대형 할인 매장 입점 찬반 논란은 우리 지역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크게 일고 있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역시 이것을 두고도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아마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방송으로 다뤄봤습니다만 시간도 부족했고 또 진행된 상황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군산 발전협의회 이성구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군산에서도 이렇게 이제 동군산 지역의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군요. 예. 이번에 영역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 찬성 입장에서 보면 여론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번에 군산시에서 그 한국 리서치로 이번에 용역을 줬잖아요. 예. 군산시에 거주하는 반 19세 이상 남녀로 해서 유선전화를 했는데 지금 찬반 응답자 71%가 찬성하고 예. 29%가 반대를 했어요. 예. 여기에. 예. 근데 지금 저번에는 한국갤럽으로 해서 2015년 7월 13일 날부터 26일 14일간을 또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예. 그때는 찬반 응답자가 한 77%, 찬성이, 예. 반대가 23% 이렇게 나와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우리 군산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회장님이 이 한국 리서치율에서 군산대 용역TV에서 실시한 조사의 찬반 응답자 중에 찬성이 71%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실제로 모른다라고 답한 퍼센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른다는 있는데, 예.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이번에 보면은 리서치 자료를 나왔거든요. 예. 여기냐면, 2015년도 10월 6일 날부터 해서 10월 22일까지 7일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선전화를 실시했거든요. 예. 예, 여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반 응답자의 71%가 찬성하고 나머지가 반대가 29%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군산에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여론이 예. 대형 쇼핑몰이 꼭 들어와야 이게 개발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49.9%, 반대가 나머지인데 모르겠다가 그중에 이제 반대가 20.1%, 모르겠다 29.9%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성으로 이 부분을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찬성으로 보시는 71%는 왜 이렇게 높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곳이 아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때 한번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예. 그랬더니 첫째로가 인근 지역 소비자 유입으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을 기대한다. 예.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가 쇼핑 문화 시설 확충으로 생활 여건 개선이 기대가 된다.
이게 보통 한 28.4% 정도가 이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다양한 쇼핑과 좋은 물건을 쉽게 구하는 기대가 한 25.4%.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이 한 9.5%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은 인근 지역 유입을 해서 소비자 유입을 해서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어찌 보면은 그 지역에 낙후된 어떤 상황과 더불어서 이런 대형 할인 매장 아울렛이 들어옴으로써 생활 여건도 개선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여론이 높다. 그 부분을 71%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 실제로 여론조사 이후에 회장님도 직접 찬성하는 분들 만나보시면서 서명도 받으셨다면서요? 예. 예. 그분들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똑같이 주장을 하셨겠군요. 지금 이번에 제가 서명 받은 동기는 페퍼코리아 공장 부지에서 이번에 프로조 입주 예정자들한테 받았거든요.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요? 예. 한 1,400세대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이번에 한 경쟁률이 한 42대 1 정도 경쟁률이 겁나게 높거든요. 예. 그래서 왜 이게 경쟁률이 높는 걸로 봤냐면은,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상권 형성으로 문화시설과 생활여건을 개선해준다. 예. 그리고 군산시 도심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기대감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번에 계약을 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서명 받은 동기는 만약에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예.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1,400세대 입주 예정자들은 피해가 따르거든요. 아, 그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떠나서 피해가.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프로조 입주 예정자들은. 예, 아파트명은 뭐 말씀하실 건 없고요. 예, 거기 공장이 지금 허업 벌판인데. 예. 대형 쇼핑몰 들어와서 상권 형성되는 기대감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예. 물론 뭐 근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거기서 안 들어오면은, 거기다가 계약할 필요가 없죠. 예. 동군산 제가 앞에 발전협의회라는 곳이 있군요라고 질문을 드리면서 동군산 지역이라면 이제 뭐 군산의 동쪽이겠습니다만 이곳이 상대적으로 소에 낙후된 곳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역 특성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동군산 지역이요? 예. 동군산 지역은 지난 한 90년 동안 개발해서 소유되어 왔어요. 왜 그러냐면 페퍼코리아 공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예. 네, 공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교육문화시라든지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고, 그다음에 개발이 차장에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군산 공장이 아마 90년대 이전까지는 시내권에서 한참 떨어진 말 그대로 변주했는데, 이후 이제 부근에서 이제 아파트 건립으로 해서 주거단지가 조성이 됐어요. 많이 한 6,400세대가 이제 포진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퍼에서 나오는 쉽게 말 소음이라든지 악취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페이퍼코리가 이전시키고 거기다가 아까 했던 대형 쇼핑몰 들어와서 상권이 형성해주면 우리도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런 거. 지금 나운동이나 용동, 수릉동 같이 상권을 형성해서 군산이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쪽에 동문산 쪽에는 하나 상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회장님,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이 대형 할인 매장 입점 예정으로 인해서 주변이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많이 바뀌고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주변에 보면 복합도시로 6,400세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LH 공사에서도 한 6,000세대가 지금
그쪽 예. 아구토 쪽으로 해서 지금 들어서고 있거든요. 사실상 보면. 자, 그런데 예. 찬성하는 분들이 일단 많다,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점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고요. 동부산 예, 예. 지역의 특성도 살펴봤고 그 공장 부지로 인한 어떤 피해, 그로 인해서 낙후된 부분.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지역 상공인들의 입장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분명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반대도 예, 예, 예. 크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신지요? 이번에 그 군산시에서 대형 쑥등물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시민 여론조사를 그 용역을 줘서 이번에 그 군산대학교에서 그 설명회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역 상인연합회, 그 다음에 뭐 동산 지역 뭐 단체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설명을 받았는데, 예. 사실 그 조금 이렇게 그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피해가 상인들 피해가 좀 이게 막 큰 것도 같더라고요. 예. 보면. 예. 근데 이제 상권 피해 같은 거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사실상 거기에서도 이게 그 찬성 단체하고 반대 단체하고 서로가 이제 의견을 나눌 때, 아마 생존권, 우리도 생존권 있지만 생존권 때문에 그런지 모르시겠지만, 뭐 야유를 보내고 찬성 단체에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이크를 뺏어라 이런 거에 대해서 가슴이 예. 좀 아프더라고요. 예.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예. 상생 방안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알겠습니다. 상생 방안 노력한다면 우리들도 참여 측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네. 앞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도중에 그런 내용들도 나왔어요. 보통 지금 군산에 들어설 대형 할인 매장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대형 마트라고 하는 또 백화점 이런 곳에서 여기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이 상당한 한 7조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도민 시민들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역시 교통도 혼잡할 것이고, 일자리라고 해봤자 대부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비정규직 정도의 알바 수준의 일자리일 텐데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만 볼 것이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물론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지금 말씀하신 조사에 따르면 상당히 그 상권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상당한 타격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페이퍼코리아가 아마 좀 어려움을 많이 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페이퍼코리아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 비용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그 군산시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페이퍼코리아한테 부지 개발을 니네가 더 해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참 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어디 다른 데 없어요. 그냥 대안으로 이제 롯데 아울렛 같은 데 찾아서 공장 이전이 필요한 토지 대금 이런 받고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을 순조롭게 해야 공장을 이전할 수가 있는데, 이렇지 않으면 공장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사실상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형 쇼핑몰 꼭 왜 롯데 아울렛이 들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으면 그럼 대형 아울렛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대안 한번 줘라. 예. 근데 그 대안이 없어요. 사실상 보면 조그만,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그만 그 상권이 형성되면 거기에 지금 복합도시로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와서 거기다가 그 계약을 하고 분양을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겠습니다. 군산 시민이. 예. 이런 큰 대형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이게 상권이 형성되고 앞으로 개발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앞에서 이게 아파트가 건립이 되더라도 계약을 하는데, 그래야 페이퍼코리아도 이전 비용을 마련해서 이제 이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전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살짝 보면. 네. 자, 좀 사뭇 다른 지금 상황이네요.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해서 전주시는 롯데와의 그 이행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개발 형태를 마련하겠다는 지금 상황인데, 군산은 페이퍼코리아를 이전하기 위해서 롯데 힘을 또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 또 여기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이 높게 나왔다는 부분, 시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내줄 수 있을지는 좀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예를 들어서 뭐 군산에 안 온다 하더라도 인근에 뭐 서천이나 충청도 간다고 하더라도 상권 피해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동군산 발전협의회 이성구 회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인터뷰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이요. 또 반대 우려 표하는 측 의견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대형 할인 매장 입점에 대한 우려 표하고 있죠.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역 결과가 중요하겠습니다. 찬성으로 상당히 71% 높게 나왔다고 앞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려를 하신다면서요? 어떤 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군산의 롯데아울렛이 입점하게 된 배경이 그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발생한 것이 원인이고요. 예. 이미 다 결정해놓고 롯데까지 다 계약을 해놓고 상인들이 반대하니까 이제 여론몰이로 가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아하. 원래 상권 영향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은 이 도대체 롯데가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고 하는 건데 거기다 여론조사를 살짝 끼워넣는 거죠. 사실 이 여론조사는 지난해 10월에 그 한국리서치인가요? 거기에서 조사한 것이지 이번에 조사한 게 아니에요. 그렇더군요. 예. 네네네. 그래서 상권 몰락에 대한 설명은 주요한 내용이 아니고 여론조사를 앞세워서 마치 찬성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예. 지자체가 이렇게 찬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지역의 경제 문제를 여론몰이로 가는 건 문제고요. 예. 이렇게 찬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라서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든 찬반은 나누기 마련입니다만 지금 현재 비단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북도 대한민국 전역에 있어서 이 대형 업체와의 또 소상공인 전통시장과의 그 대립 관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군산 지역에서 지금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이번에 찬성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 한국리서치에서 했던 것은 찬성 49.9%, 예. 반대 20.1%, 모르겠다가 29.9%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29.9%를 제외하고 찬반 비율만 재가공해서 찬성이 71%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네. 네네. 찬성은 49.9%고요. 군산시가 생각하기에 이게 좀 낮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이렇게 재가공해서 71%로 표현을 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발표를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런데 이 29.9%가 무시할 수준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5%라든지 10%면 이걸 제외하고 찬반만 이렇게 좀 비중을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30% 정도의 모르겠다 의견을 아예 제외하고 찬반으로 가니까 찬성이 49.9%, 71%로 표현되는 거죠. 이건 여론몰이로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군산시가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모르겠다가 29.9%니까 반대보다 10% 정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는 없겠군요.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이번 용역조사 처음에 의뢰한 게 바로 군산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용역 비용도 그러면 군산에서 부담을 했겠군요. 아닙니다. 페이퍼코리아 쪽에서 부담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발주자가 그러면 페이퍼코리아군요. 네네. 용역이 공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좀 별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통상 용역 발주자, 의뢰자 요구에 맞게 용역이 진행되는 거고요. 아하. 상인들은 그래서 여기 원래 여론조사 자체도 페이퍼코리아가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신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찬반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상권 잠식이 이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47.35%라고 그래요. 절반 정도가 됩니다. 예. 그것도 패션 업계만, 패션 자파가 그렇게 평균적으로 그러는데 어떤 데는 50%가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상의 이 찬반보다는 이게 더 저는 중점사항이라고 보는데 50%가 넘어간다는 것은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수준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평균이 그렇고요. 어떤 상권은 50%가 넘어가는 데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니?
매출이 50%가량 평균 50% 가까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패션 상가들의 절반가량은 1, 2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없고요. 갑자기 찬반 여론만 해가지고 찬성이 9.9%인데 75%라고 가공해서 이렇게 여론을 71%. 호도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죠. 자,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찬성이 어쨌든 49.9%, 50% 정도 나왔으니까 높게 나온 것이고, 이분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어떤 고용 창출의 효과도 있고, 뭐 일자리 이외에 여러 가지 문화세권 여건이 좋아진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앞에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동군산 지역에서는 땅값도 올라가고 상권도 형성이 되고 또 아파트 입주면은 또 그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니까 좋아하겠죠. 그러나 일자리 창출하는 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 일자리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예. 49.9% 50%의 그 상인들이 패션업계 상인들이 문을 닫는다면 거기서 일자리가 또 없어지는 건데 상쇄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걸 한쪽만 해석하고 다른 쪽을 해석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네. 사실 지금은 뭐 이 찬반의 주민 간의 또 소상공인 간의 갈등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곳의 입점 배경에 대한 문제도 하나의 군산의 큰 문제로 주목이 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추진 과정이요? 네네. 어쨌든 동군산 지역에서는 페이퍼코리아의 어떤 소음이나 어떤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전을 하길 바라겠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이 있는지는 사실 별도의 문제거든요. 결국에 공장부지를 용도를 상업용지로 바꾸면서 이전 비용에 필요한 그 어떤 개발 이익을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군산 시민들이나 군산시에는 개발 이익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오로지 그 페이퍼코리아 이전 비용으로 쓰이고 그것도 모자란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6,400세대의 과밀한 아파트를 여기다 지으면서 롯데쇼핑을 불러들여서 분양가를 좀 높이고 안정적인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롯데에게 특혜를 주는 게 같은 상업용지인데 다른 데는 710만 원, 평당 710만 원에 분양하면서 롯데에게는 450만 원에 분양을 해. 6,226평을요. 거기다 용적률도 다른 데는 400%에서 높은 데가 600%인데 롯데에게만 800%를 줍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부담을 하냐면 입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사실 아파트 입주민들이. 페이퍼코리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파트 분양이 이 사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와 안정적인 분양을 위해서 롯데를 불러들이는 거지. 동군산 발전이나 군산 발전을 위해서 롯데를 불러들이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시가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사이즈는 각본에 의해서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상권 영향 조사를 하는 건 지역의 피해를 줄이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건데, 거꾸로 여론을 호도하는 이런 것은 시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 추진 과정에서 공업적이었던 것이 상업용지로 바뀌는 어떤 용도 변경에 대한 어떤 과정 이야기, 이로 인해서 군산시가 좀 제대로 된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들어봤습니다. 군산은 뭐 전북대병원 건립 부지라든지 산만금 송전설 문제도 많은데 앞으로 정치권이 해야 될, 또 시가 해야 될 역할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찬반 입장이 이렇게 서로 나뉘죠. 중점적인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